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기출문제 등록면허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63쪽입니다. 자, 먼저 등록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틀린 것 1번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 여러분 틀렸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 납부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없습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란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를 말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등기 등록하는 자이다. 그렇죠? 등기 등록을 받는 자지요. 여러분 은행에서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했을 때요. 근저당권 설정 시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될까요?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니까 이거는 채권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맞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근저당권자다. 근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겠고요. 그러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말소 등기 시는 누가 내는 거냐? 근저당권 설정자가 내는 겁니다. 근저당권 설정자는 뭐가 될까요? 채무자가 되겠죠. 이때 말소 등기할 때는 한 건당 얼마입니까? 6,000원입니다. 그러나 등록면허세를 할 때는 지방교육세 20%를 내니까 1,200원 합치니까 7,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4번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 즉 말소 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누굴까요?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넘어갑니다. 틀린 것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비과세 그러죠.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과표로 하는 경우에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가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변경된 가액이 과표가 되겠죠. 감가상각이라든가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가격이 변경될 때는 변경된 가액이 과표가 되니까 2번이 틀렸네요. 가격이 달라질 때는 자산 재평가 전의 가격으로 한다가 아니라 가격이 달라질 때는 변경된 가액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2번 틀렸고요.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때는 당연히 공부상으로 과표를 정하겠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5번 지방세를 체납했죠.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하겠죠. 그런데 압류 해제를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이건 국가기관이 말소 등기를 압류를 해제하는 등기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3번 옳은 것 취득세 과세물건 이거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혼합된 문제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이후에 중과세 세율을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는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지하고 신고 납부해야 된다. 틀렸죠? 1번 문제는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취득한 이후에 중과세가 될 때는 30일 이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줄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가산세는 제외가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되겠죠.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올 때는 9개월이 되겠습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은 시가표준액이 아니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로 한다. 왜 틀렸나요?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죠. 여러분 등록면허세 채권금액이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경매신청입니다. 이런 것들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채권금액이죠. 채권금액의 1000분의 2가 되니까 거기 부동산가액이라고 틀렸죠. 그러나 여러분 가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부동산가액입니다.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5번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할 때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신고 기간이 있는 경우는 신고 기한까지.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는요, 2번 문제와 똑같습니다. 동일한 문제인데 중복 인쇄가 되었네요. 4번은 2번 문제와 똑같겠습니다. 자, 재산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인데요. 2015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여러분 6월 1일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되겠죠. 자, 아닌 거니까 5월 30일 이전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이전 등기를 한 매도인. 여러분 6월 1일 기준이니까 5월 30일 전에 팔았다면 세금 안 내겠죠, 매도인은.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5월 30일 이전에 양도한 매도인은 세금 안 냅니다. 살려면 6월 2일 이후에 양수하면 세금을 안 냅니다. 절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 안 냅니다.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는, 그죠?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지분권자가 내고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서 세금 내야 되겠죠.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아니라 누가 될까요? 수탁자가 내겠죠. 틀렸네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하는 경우는 종전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세금 내겠죠. 그러니까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기역,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했다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사람 이상이 있다면 연장자가 되겠죠. 2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내는 게 아니라 틀렸죠. 수탁자가 내니까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네요.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즉 국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매수계약자가 세금을 내겠죠.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하는 경우는 누굴까요? 사업 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합니다. 즉 사실상 소유자도 알 수 없고 공부상 소유자도 알 수 없다면 사용자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면적 비율이 아니죠. 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일단은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3번, 국가와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을 때는 누가? 매도계약자가 아니죠. 매수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종중을 납세무자로 본다. 틀렸죠?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에 대해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종중이 내는 게 아니라 그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그러나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최연장자가 아니라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서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 문제인데요.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 과세 대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지요. 토지의 분류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는데요. 올바르게 묶인 거. 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이면은 이거는 분리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세금은 1000분의 0.7을 적용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에서 줄쳐요. 참 어렵습니다. 원형이 보존된 임야.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에서 골프장에 가면은 원형이 보존된 그 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 합산에 들어갑니다. 별도 합산하게 되면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여러분, 염전은요, 염전은 1000분의 2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리을,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여러분, 자동차 운전학원은 주로 지목이 잡종지인데, 나대지인데요. 거기에 운전학원 코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합산에 들어갑니다. 좀 까다로웠는데요. 그러면 별도끼리니까 니은과 니을, 니은과 니을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여러분, 재산세 과표는요,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니까요. 나머지 다 틀렸고요. 여러분, 재산세 과표는 시가표준액,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건데 주택은 60%, 토지와 건물은 70%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이죠. 죄송합니다. 5번 문제 틀린 거 1번 보세요.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맞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표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한다. 맞지요. 토지에 대한 과표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될 때는 장부계획으로 한다. 틀렸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하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 세율이 해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죠?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강남구에 여러분 주택이 여러 채 있어도 다주택자 하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역시 재산세 과표는 이것만 알면 돼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것이다. 1번.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은 토지, 건물 일체로 한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 틀렸고요.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정답 4번입니다. 공동주택의 과표는 시가표준액에다가 몇 프로입니까? 주택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건축물 재산세 과표는 법인인 경우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액으로 한다. 여러분, 재산세는요, 개인이 가지고 있던 법인이 가지고 있던 관계없습니다. 개인 법인 구별 없습니다. 재산세 과표는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는 겁니다. 주택은 60%, 토지 건물은 70%. 그러나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산세 과세 표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세율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